수원 삼성이 오늘도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에서 11경기째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전남을 상대로, 전남이 현재 2부 리그에서 2위니까 2위를 상대로 수원이 2대1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수원이 승점 40점이 되면서 전남과의 승점 차이를 2점 차이로 좁혔고요. 1위 안양과의 승점 차이는 6점 차이로 좁혔어요. 물론 안양이 한 경기를 덜 하긴 했지만 승점 차이가 꽤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수원 삼성이 정말 다이렉트 승격도 꿈꿔볼 만한 승점 차이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요즘에 안양과 전남이 최근 5경기만 봐도 패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고 있는 안양과 전남, 반면에 최근 들어서 패배가 전혀 없는 수원 삼성, 충분히 역전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변성환 감독이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게 초반에는 사실은 무승부가 많았을 뿐이지 승리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 리그에서 5경기 동안 1승이었습니다. 1승 4무였어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선수들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하기 시작했고, 예를 들면 뭐 이규동, 김지호, 뭐 배서준, 그리고 이번에 뭐 파울리뇨, 마일랏, 이런 선수들을 본인이 원하는 선수들을 영입을 하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축구를 하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 계속 승리를 하고 있다. 점점 더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데, 변성환 감독이 부천전이 끝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준비했던 게임 플랜이 완벽하게 들어맞았고 여기서 득점이 나왔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상승세를 보니까 최소 2위까지는 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요 말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오늘 경기도 수원 삼성이 준비한 패턴으로 전남을 이겼습니다. 전남이 기본적으로는 이번 시즌에 2부 리그에서 아주 성적이 좋은 팀이니까 수원이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수비 라인을 많이 내렸어요. 쭉 내리면서 역습을 일단 대비를 합니다. 마일랏, 김지호, 김보경, 뮬리치까지 모두 다 내려와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수비적으로 일단은 자리를 잡고 있다가 역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남의 공격 패턴 중에 하나가 좌우 풀백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편입니다. 특히나 미드필더 중에서 한 명이 약간 내려가주면서 라볼피아나 같은 형태가 돼요. 3백이 되고 풀백들이 높게 올라가면서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공격 숫자를 전방에서 많이 늘리면서 요 5명의 선수들이 공격을 하니까 상대팀이 전남의 공격을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수원 삼성이 어떤 형태를 준비를 했느냐, 전반전에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마일랏 혹은 왼쪽에 있는 김지호, 둘 중에 한 명이 수비로 내려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5명의 수비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김보경 같은 선수가 약간 측면으로 빠지면서 5-4-1의 형태가 됩니다. 요런 이제 수비적인 형태가 기본적으로는 전남을 연구를 많이 해왔다는 거죠. 전남이 풀백을 높게 올려서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가운데에도 선수가 많으니까 아예 그냥 윙어 중 한 명을, 김지호가 내려가든 마일랏이 내려가든 한 명이 내려가서 5백을 만들고 전남의 공격 숫자에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대응을 하겠다는 게 어쨌든 오늘 경기를 수비적으로 준비해온 수원이 해야 되는 플랜이었던 거죠. 이게 전반전에 나왔던 장면인데 이 장면이 딱 명확하죠. 오른쪽에 있는 마일랏이 내려가 있습니다. 왼쪽 측면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지어 득점을 했죠. 마일랏이 득점을 했는데 내려가서 5백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5백을 만들어주는 이유, 전남이 좌우에 풀백들이 진짜 높게 올라와요. 그러면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5명의 공격 숫자가 되니까 전남의 5명의 공격 숫자에 대응하는 수원의 5명의 수비 라인을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수원 삼성이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을 매우 좁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전남이 요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수원이 빠르게 달려들면서 압박해서 볼을 뺏겠다, 이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줬을 때 수원의 요 중원에서의 공간이 없으니까 전남이 다시 백패스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가운데 공간으로 오늘 전남이 아예 들어오질 못했어요. 이 장면 보면 수원 자체가 어느 정도의 이제 설정을 해놓고 더 이상 다가가질 않아요. 다가가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 수원 삼성의 위쪽에 있는 요 공간에 있는 전남의 선수들이 볼을 여기서 점유하면 사실 효율적이지 않은 볼 점유가 되는 거죠. 수원이 달려들질 않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달려들질 않으니까 전남이 결국에는 요 안쪽으로 볼을 투입할 때
다시 달려들면서 압박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 보면 결국 또 5명의 선수가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확실하게 형태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경기에서 특히나 요 마일랏이 내려가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인 김보경이 왼쪽으로 내려가는 요런 이제 아주 디테일한 수비적인 형태, 요런 형태를 오늘 변성환 감독이 참 잘 만들어 오더라. 그리고 후반전에는 또 달라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이 풀백이 높게 올라오면서 중앙에 5명의 공격 숫자가 배치가 되니까 여기서 수원 삼성이 5백을 만들기 위해서 마일랏이 조금 더 많이 내려가고, 이때 김보경이 왼쪽으로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김보경 선수가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그리고 기동력적으로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갔다가 이 역할을 사실 그렇게까지 잘 수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역습을 할 때는 마일랏이 올라오기 전에 김보경이 빠르게 이 측면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스피드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김보경 자리에 후반전을 시작하자마자 이규동 선수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전술이 바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여기서 홍원진 선수가 내려갑니다. 홍원진이 내려가고 이규동, 이재욱, 그리고 오른쪽에 김지호, 왼쪽에 마일랏. 이제는 측면 공격수들이 내려가지 않고 역습을 노리는 동시에 오히려 수비형 미드필더인 홍원진이 내려가주면서 5백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수원 삼성이 선수들의 특성을 좀 생각을 해서 전반전과 후반전 어쨌든 5백을 만드는 건 똑같지만 이 5백을 만들 때의 선수들의 위치 자체가 조금씩 디테일하게 변한다. 이런 형태가 변상현 감독이 오늘 경기도 준비를 참 잘해왔구나, 이게 좀 느껴지는 형태였거든요. 전반전하고는 이제 확실히 다른 게 마일랏이나 김지호 측면 공격수들이 내려가지 않아요. 대신에 중앙 미드필더에 있었던 홍원진 선수가 한 칸 내려가는 거죠. 수비형 미드필더가. 그러면서 후방에 5백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비에서 끊었을 때 끊자마자 김지호와 마일랏 2명의 선수가 달려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경기에 이제 전남의 구조도 좀 생각을 하면서 전남의 공격적인 형태에 대비한 수원 삼성의 전술적인 형태를 잘 만들어 나왔고, 그리고 만들 때도 마일랏이 내려가느냐, 김지호가 내려가느냐, 아니면 홍원진이 내려가느냐, 어떤 선수가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5백이 약간 측면이 내려가면 공격형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빠진다거나, 아니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가면 그대로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역습을 노린다거나, 이런 형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영상 중에 그 박주호 선수가 투엘 감독을 칭찬했던 그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투엘 감독 그 축구가 전형은 똑같은데 선수들이 측면으로 빠지거나 가운데로 들어오거나 이런 선수들의 위치를 유동적으로 모든 선수가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4-4-2면 4-4-2로 경기를 한다. 대신 중앙에 있는 선수가 측면으로 빠지고 측면에 있는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러면서 4-4-2의 형태를 스위칭이 돼도 유지가 되게끔 만드는 게 참 좋은 감독으로 생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오늘 변상환 감독이 이제 수비 전형을 만들 때 보여준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수비 이후에 공격으로 나갈 때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역습 패턴, 본인들의 이제 준비해온 역습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특히나 요즘 들어서 뮬리치가 이 역습을 할 때 아주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어주거든요. 이게 이제 그 전반전에 수원 삼성의 득점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도 5백을 만들고 있죠. 5백을 만들 때 이번에는 5백을 만들면서 5-4-1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을 끊어냈어요. 끊어냈는데 여기서 공격으로 올라올 때 재밌는 건 뭐냐면 전방으로 볼이 넘어가는 순간 뮬리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뮬리치가 달라진 점이 어떤 거냐면, 이게 아마 뭐 변성환 감독이 지시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뮬리치가 볼을 내려오면서 받을 때 본인이 등지고 버티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원터치로 내주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뮬리치는 볼을 소유하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뺏길 확률이 높고, 그리고 버티면 버틸수록 오히려 밀릴 확률이 높은데 내려오면서 그냥 원터치로 내주고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지금 뮬리치를 쓰고 있거든요. 뮬리치에게 볼이 넘어왔을 때 뮬리치가 여기서 등을 진 다음에 돌아서는 그런 게 아니라 받자마자 원터치로 내줘요, 뒤로. 이게 좋았죠. 그러니까 압박을 할 때 달려나오는 이 수비수를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볼을 받자마자 뒤로 내줍니다. 그리고 뒤로 내주는 순간 왼쪽에 있었던 마일랏이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선수가 뮬리치가 떨어뜨려준 볼을 받아서
여기서 바로 뛰어나가는 마일랏에게 패스가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도 왜 중요하냐면 아까 5백을 만들 때 마일랏이 내려가기도 하지만 김지호 선수가 내려갔었어요. 이 장면은. 근데 김지호 선수가 내려가 있을 때 이렇게 되면 김지호 선수가 올라가는 거리가 머니까 결국에는 역습이 수비 라인으로 내려가지 않은 반대편 마일랏 쪽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뮬리치가 떨어뜨려주고 김지호 선수는 올라오기 전에 뛰어들어가는 마일랏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요 이제 패턴 자체도 수원 삼성의 모든 선수가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마일랏에게 패스가 한 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뮬리치가 패스를 내주고 본인은 공간으로 뛰기 시작하죠. 근데 뮬리치가 스피드가 이렇게 달려나갈 때는 빠른 편이기 때문에 또 공간으로 잘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마일랏이 볼을 잡은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뮬리치가 좋은 공간으로 뛰어가니까 수비수들이 뮬리치를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마일랏이 한번 접습니다. 접었다가 수비가 다시 달려드는 틈에 다시 치고 달리죠. 요 페이크 동작 한 번에 완전히 수비수를 무너뜨렸고 여기서 골키퍼가 올라오니까 여기서 마일랏이 로빙슛으로 득점을 만듭니다. 아주 이 마일랏의 좋은 개인 기량을 볼 수도 있었지만 변성환 감독이 아마 이 공격 장면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준비한 패턴 뮬리치가 볼을 소유하지 않고 원터치로 내주고 좌우 측면에서 수비로 내려간 쪽 말고 수비로 내려가지 않은 쪽에서 공격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5백을 만들면서 수비를 하고 있는다. 이제 본인들이 준비해온 패턴으로 득점이 만들어진 게 매우 이제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뮬리치 활용법도 참 좋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마일랏이 들어오다가 뮬리치에게 패스를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뮬리치가 뛰어들어가는 마일랏에게 그냥 원터치로 내줘요. 이 장면도 이제 더 이상 뮬리치가 몸싸움을 하기보다 본인이 받은 다음에 원터치로 내주는 이런 장면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변화한 부분 중에 하나. 이 장면도 앞쪽에서 뮬리치와 김보경이 뛰어나가고 있는데 뛰어나가다가 뮬리치가 살짝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뮬리치에게 패스가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도 뮬리치가 뭐 볼을 잡고 돌아서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볼을 잡을 때 내려오면서 잡으니까 수비가 뮬리치에게 쏠리잖아요. 그래서 볼을 받자마자 올라오고 있는 동료 선수에게 바로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올라오고 있는 선수는 전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받자마자 찔러줄 수 있는 장면이 나오겠죠. 이제 어쨌든 이 장면도 마일랏에게 찔러주는 패스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장면을 보면 이 수원 삼성이 매 경기마다 준비를 참 잘해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 역습으로 가져가는 그런 패턴 자체가 이 수원 삼성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고 선수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뮬리치가 빠지고 요 전방에 이규동 선수가 배치가 됐거든요. 후반전에. 요때도 준비가 참 잘 돼 있어요. 후반전에 이제 보면 뮬리치가 빠지고 이규동 선수를 최전방으로 두고요. 마일랏도 빠지고 배서준이 오른쪽, 김지호가 왼쪽에 배치가 되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김상준 선수가 요 뮬리치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규동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위치하지만 9번 공격수라고 보긴 힘들어요. 이규동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 약간 내려와서 펄스9처럼 플레이하는 선수잖아요. 최전방이 배치될 때. 그러니까 이규동이 나오면 또 이규동이 나오는 대로 플레이 스타일이 또 바뀌어요. 예를 들면 이규동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수비를 끌고 내려오겠죠? 뮬리치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와요. 미드필더다 보니까. 그러면 끌고 내려올 때 배서준과 김지호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규동이 받아서 패스를 이 공간으로 찔러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규동이 찔러주지 않으면 이규동이 받아서 뒤에 있는 선수에게 떨어뜨려주고 여기서 패스가 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뮬리치가 나올 때랑 이규동이 나올 때랑 약간 요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뮬리치는 그래도 9번 공격수에 가까우니까 포스트 플레이, 떨어지는 볼, 그 다음에 패스 이런 거면 이규동은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데는 그렇게까지 뛰어난 선수가 아니니까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내면 그 공간으로 배서준과 김지호가 뛰어간다. 그러니까 요것도 선수들의 특성을 변성환 감독이 참 잘 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그 역습을 할 때의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시면 이규동 선수가 최전방에 있다가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면서 볼을 받으니까 수비수들이 이규동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규동은 약간 미끼의 역할이고 오히려 측면에 있었던 배서준이 공간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규동이 수비를 끌고 내려왔다가 뛰어들어가는 배서준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요런 장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서준이 이 공간으로 뛰거든요. 여기서도 배서준 선수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면서 볼을 받으니까 다시 이규동이 올라오면서 어떤 동선을 가져가냐, 측면으로 빠집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선수들끼리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규동 선수가 요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진 않지만 내가 이 공간으로 뛰어가면 수비가 나에게 끌려 들어올 때, 이때 반대편에 있는 후반전에 박승수가 들어갔거든요. 왼쪽에는 박승수가 뛰어가겠구나, 그러면 배서준이 이 공간으로 찔러줄 수 있는 찬스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선수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규동이 수비를 끌고 움직일 때 이 공간으로 박승수 선수가 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패스가 한 번만 들어가면 완전히 열리는 찬스였죠. 득점 나올 때도 보면 이규동이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냈어요. 끌어낸 다음에 뛰어나가는 배서준이 있었습니다. 배서준에게 뻥 차줬고요. 그리고 배서준이 여기서 수비가 본인에게 달라붙는데 이 상황에서 배서준이 두 명의 선수를 요 공간에서 탈압박이 돼요. 그래서 요 볼이 떨어질 때 요 센스가 좋았죠. 볼이 떨어지는 순간 뒷발로 컨트롤을 하면서 한 명의 선수를 제낍니다. 여기서는 뭐 배서준 선수의 이 개인 능력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데 이규동이 수비를 끌어내고 배서준에게 패스, 요 패턴이 약속된 패턴이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배서준이 돌파가 되는 순간 바로 역습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운 좋게도 볼을 끌고 올라갈 때 알리쿨로프가 배서준을 막으러 왔는데 여기서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때마침 반대편에 있었던 김지호 선수가 뛰어들어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보시면 최전방 공격수인 이규동은 내려오고 좌우 측면 공격수인 김지호와 배서준은 뛰어간다. 우리가 뭐 유럽 축구에서도 제로톱을 쓰는 팀들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여기서 이제 알리쿨로프가 넘어지면서 기본적으로 수원 삼성이 운이 좋기도 했지만 준비된 패턴에서 득점이 나왔다. 이게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배서준 선수가 요 넘어져 있는 알리쿨로프를 편안하게 제껴내면서 올라가고 여기서 패스, 김지호의 득점. 그래서 아마 오늘 경기 보면 수원 삼성이 득점했던 이 두 번의 득점 모두가 준비된 패턴, 그리고 이제 변성환 감독이 오늘 경기를 전남을 연구를 많이 해왔다는 게 느껴졌는데 그게 또 완벽하게 통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가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고, 이런 걸 보면 확실히 감독의 차이가 정말 크고요. 오늘 경기도 어쨌든 그 안양과 전남을 상대할 때 2연승을 할 때 변성환 감독이 생각해온 형태 자체가 먼저 압박을 하거나 본인들이 경기를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플랜이 경기마다 이제 확실하다는 거죠. 오늘 경기도 그렇고 지난 안양전도 그렇고 안양과 전남이 공격하는 걸 좋아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약간 좀 지키는 형태로 가면서 끌어낸 다음에 역습을 하자. 그리고 이제 안양과 전남이 잘하고 있긴 하지만 수원 삼성이 밀집 수비를 만들었을 때 그 밀집 수비를 전술적으로 아주 유기적으로 끌어내거나 유기적으로 무너뜨리는 데에는 전술적으로 다소 부족함이 있거든요. 안양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차피 안양과 전남이 공격적인 측면이 뭐 득점도 많이 하고 뭐 이제 공격수들도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전술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수비를 끌어내는 것이 뛰어나지 않으니까 먼저 막은 다음에 뛰어나가자. 그리고 그게 완벽하게 통하면서 전술적으로 변성환 감독이 안양과 전남을 이긴 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흐름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일단 변성환 감독이 수원 삼성의 큰 존재라는 것을 오늘 경기도 이제 알 수가 있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원 삼성이 다음 시즌에는 K리그 1에서 1부 리그에서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점점 커지고 있고, 만약에 승격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변성환 감독과 함께 어쨌든 수원 삼성이 계속 이제 함께 한다면 분명히 이 팀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이제 전반기에 성적이 좀 안 좋았다는 걸 뼈아프게 좀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제서라도 좋은 방향성을 잡았으니까 그래도 참 긍정적인 수원 삼성의 후반기가 아니냐